지금 제가 기록을 쭉 봤는데 2019년도부터 저 EBM을 찾아주셨던 3년 정도 되셨네요. 그렇죠. 첫 방문 당시 기록을 보니까 타카시오님께서 몸에 가려운 증상이 좀 많이 있으셨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좀 그때 당시 증상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것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그 약간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고 가을에는 좀 얼굴이나 빨개지면서 좀 가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그 증상들이 EBM 실천하시면서 좀 어떤 변화가 혹시 좀 있으셨나요? 처음에는 자기가 맞는 음식들이 다 완벽하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그 안 맞는 음식들이 많으면 가렵거나 눈에 붓거나 그래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악화되는 것처럼 더 아픈 것처럼 아마 주위 사람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당시 구체적으로 가려움을 유발하고 붓게 만드는 음식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셨나요? 저는 S타입이라 그 계란이나 특히 메추리알은 되게 눈 위에가 완전히 붓고 그거를 느꼈습니다. 그렇게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몸에 그건 안 맞다고 하는 신호인데도 그 밖에서 보면 아픈 것처럼 느끼지 않았나.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증상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셔서 어떻게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? 그래서 제가 그 맞는 음식을 잘 잡고 먹고 있으면 그런 증상들이 없어집니다. 네. 처음 방문 당시 증상을 보니까 속쓰림, 복통 네, 같은 소화기 반응이 예민하게 있으셨고 네. 또 생리 기간에는 생리 통증이 매우 심하셨던 걸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네. 그 내용도 혹시 그 내용과 실천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생리통이 좀 심해서 항상 올 때마다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. 그래도 실천하면서 그런 증상들이 점점 없어져서 그리고 소화불량도 제가 안 맞는 음식을 뭔지를 알아서 그거를 안 먹다 보니까 점점 불편함이나 그런 거는 없어졌습니다. 그럼 그 증상이 사라지고 나서도 네. 그 비슷한 음식을 먹었을 때가 내 몸에 원래 불편했던 음식들을 또 드실 일이 생기시게 되면 어떤 반응이 좀 있으셨나요? 그래서 지금도 외식하거나 그럴 때 자기가 맞는 음식 비슷한 거를 먹기는 하는데 외식을 하면 약간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은 들어서 되도록이면 저녁에보다 점심 때 그런 약속을 잡고 저녁에는 좀 야채 같은 거나 디톡스로 먹거나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 증상들을 저희가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첫 달에 많이 얘기하시는 증상 중에 예전에는 내가 분명히 이거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불편해졌다. 예를 들면 M타입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분명히 밀가루 먹을 때 아무렇지 않았다. 나는 건강한 사람이었다. 근데 이제 밀가루를 먹기만 하면 심지어 막 변비도 심한 분들이고 누군가는 막 두통이 너무 심하고 또는 콧물이 막 나온다. 내 몸이 면역력이 지금 이상해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. 그거에 대한 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타카시오님께서 또 제가 기록들을 보다 보니까 첫 방문 당시 당화혈색소 이제 당뇨 증상도 좀 당화혈색소가 6점이 좀 넘는 점수였던 그리고 공복혈당도 좀 높은 수치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때 간 수치도 조금 있는 형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상태와 거기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이가 들으면서 점점 뭔가 경계해서 이 되는 거는 느끼고는 있었습니다. 처음 오셨을 때 기록이 제가 기록되어 있는 6.2 정도로 공복 혈당 장애 당뇨 전 단계죠. 그런 형태였고 공복 혈당이 130, 140이 조금 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
당화혈색소는 검사하신 최근 검사는 없지만 아예 없지만 건강검진에서 건강검진에서 그 건복혈당 그거는 질식육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정상으로 다 돌아오셨다는 상황이신 거네요. 네네. 가족분들도 다 EBM을 일단은 시작을 하셨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네네. 실천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네.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도 이 EBM 건강법 가지고 진행하셨던 내용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마음의 동기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. 네. 저는 딸이랑 자주 움직일 때가 많아서 제가 검사를 받고 몇 달 후에 저는 S타입이라 해산물들이 뭐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뷔페를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맞았으니까 괜찮았는데 딸은 여태 뭐 토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조금 또 딸한테는 안 맞는 음식이 많았던 건지 먹자마자 갑자기 화장실에 가더니 설사를 해가지고 또 나가려고 그러니까 더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얘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딸은 먼저 소개를 했고 하고 지금도 같이 실종하고 있고 남편 혹시 따님의 타입이 어떻게 되셨을까요? M 타입이었습니다. 예. 그리고 남편도 좀 다녀 있고 그래서 하는 김에 아들도 같이 검사를 받고 남편은 집에 있을 때는 제가 만든 음식을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그 먹고는 있는데 밖에서는 그 조절할 수가 없어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환경이라서 네 가끔 반찬 만들고 보내기는 하는데 네 그렇게 지내고 있고 아들은 저랑 같은 타입인데 워낙 그 야채를 싫어해서 그 안에서도 안 먹는 음식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키니까 비염으로 그 병원에 갈 때가 많았었는데 거의 그 아이의 병원에는 안 다니고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을 공동체나 주변 분들이 소개하는 거는 40, 50대 되면 점점 뭐 어디가 아프다, 뭐 관절이 아프다든지 뭐 그 속이 아프다든지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이거를 아는 입장으로는 자기 맞는 거를 먹으면 안 아픈데 싶은 마음에 그래서 다 때가 있어서 어느 정도 아파야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약간 먹는 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꼭 먹어야 된다라는 분이 많아서 좀 어렵기는 하는데 그 뭔가 그런 신호를 들을 때 소개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아프다 그러면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제가 오늘 타카시오님을 모신 거는 이제 면역계에 대한 반응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편함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있는 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가족분들이 다 같이 하시면서 아마 재밌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.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타카시오님이 시작하셔서 본인에 맞춰서 먹다 보니까 S타입이셔서 해산물이 잘 맞는 분이셨는데 똑같은 음식을 분명 먹었는데 상한 거였다면 둘 다 힘들어야 되는데 어머님은 괜찮은데 따님이 고생을 해서 알고 보니 타입이 달랐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 몸의 반응을 꼭 항상 음식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음식이 나와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따라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는 재미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이런 면역계 관련된 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면역계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소화불량부터 시작해서 뭐 가려움 또는 뭐 비염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혹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?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
바꿔 살았다는 거를 EBM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. 뭐 그런 증상도 있지만 뭐 여성분들이나 뭐 가사일이나 그런 거 하면서 뭐 계속 뭐 어깨가 아프거나 그 머리가 아프거나 네, 그 음식에 섭취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였어요. 알고 보니까 예, 안 맞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예, 계속 뭐 어깨나 목은 뭐 계속 아픈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음식 때문에 예, 안 아프고 지금 살 수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. 그 전에는 진짜 뭐 항의원 가서 뭐 침 맞거나 그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아이의 그런 비용도 네, 다 뭐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, 그리고 소화불량도 뭐 계속 변명으로 붙이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약 먹으라 그러면서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예, 거였는데 그런 비용이랑 예, 시간도 절감할 수 있다는 걸 예, 알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